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특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화면으로 5기업 보시죠. 폭발 위험은 낮고 가격은 싸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레몬이 개발한 전해질 지지체를 삽입한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보다 수명이 무려 8배나 늘어났다라는 소식 속에 상승을 했습니다. 레몬 시가도에서 9.88% 오릅니다. 그리고 톱텍도 관련주를 묶이고 있는데요. 함께 톱텍 시가도에서 3.82% 상승하네요. 세아 메카닉스, LG 엔솔이 미국 테슬라가 도입을 밝힌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반사 수혜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세아 메카닉스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 2건을 체결한 바 있는 기업이죠. 세아 메카닉스 시가도에서 9.84% 상승했네요.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지하이텍, 정부가 전기차 부문 규제를 해소해서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서 리튬 관련주로 묶이면서 함께 상승합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5.45%, 지하이텍은 3.7% 올랐습니다. 시간의 종목에서 저희 한 종목 골라주시죠, 차장님. 세아 메카닉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뉴스로는 뉴스에 잠깐 보도가 됐죠. 이 LG에너솔루션의 4680 배터리가 테슬라의 어떤 좀 납품, 그 전부터는 좀 얘기는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 4680 배터리 대량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서서도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 테슬라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배터리와 좀 관련이 되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유독성 강하게 몰리고 있는 시장인데, 그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테슬라와의 이런 대량 그 생산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세아 메카닉스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 2차 전지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 상승 여력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알루미늄, 이 다이캐스팅을 전문으로 하면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산업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됐지만,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의 전장용 부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는 어제 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좀 이어받으면서 오늘 장 초반에도 좀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세아 메카닉스는 거의 그 전장용 그 2차 전지 쪽 본다고 한다면 최대 고객사가 LG에너솔루션이고, 그 전에 어떤 다이캐스팅 제품도 LG 그룹 쪽으로의 납품을 많이 했으니까 LG와 그룹과 연관이 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전기차 쪽에서의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엔드 플레이트나 아니면은 지금 케이스 커버나 또 여러 가지 부품 계약을 이 전장 쪽으로 많이 지금 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아 메카닉스 어떻게 2차 전지의 새로운 숨은 어떤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숨은 기업 세아 메카닉스 꼽아주셨습니다.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제 5,790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우선 어제도 이제 장중에는 12% 가까운 10% 이상의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0% 정도로 해서 저는 한 6,200원, 300원 정도로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이 관련주들의 변동, 지금은 흐름이 좋지만은 약간의 단기간에 과열된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를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나는 오늘 급등할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세아 메카닉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6,300원입니다. 이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브레인은 삼성전자의 국내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를 감안하면 아직 저평가된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 속에서 외국인이 20일째 매수합니다. 아래 아프리카 TV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매출이 더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12일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업데이트 반응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반응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며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 SDI와 GM의 합작 공장. 오는 8일 MOU를 맺을 예정인데요. 이 재료로 5일째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특히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서 증설에 소극적이었던 삼성 SDI였기 때문에 이번 합작 결정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삼성 SDI의 앞으로 캐파 증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방산주 보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는데요. 올해부터 방산 부분의 해외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라는 성장 스토리가 시작됐다라는 평가 속에서 4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광고 시장 쪽이 약간의 전망은 경기 우려와 함께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50%까지 이상 고성장은 지금 기록을 했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TV의 자체적인 어떤 컨텐츠 부분이 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고효율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 광고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푸시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주들의 그런 그 요구와 수요를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를 하면서 이 광고 매출이 이 다른 이 어떤 인터넷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팀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면 활용도나 또 스트리밍이라는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을 매출을 지금 늘리고 있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좀 인플레 우려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좀 진정되면서 이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그나마 좀 올해 상반기에 나왔는데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PER 수준 같은 경우에도 15배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TV가 최근 5년 동안에 이 PER 수준이 17배 내외를 기록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저평가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매수하기에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아프리카 TV 매력적이다. 나 좀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수가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가격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역시 10% 정도로 해서 9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매수가 89,0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우신 시스템을 39일 동안 기관이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이스 정보통신, 애플페이가 2주 뒤에 국내에 본격 상륙한다라는 소식에 기관은 15일째 매수합니다. 애플과 국내에서 가장 먼저 협력 관계를 구축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MFC 단말기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KB금융입니다. 12일째 거의 2주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CJ도 보도록 하죠. 1년 4개월 만에 9만 원 벽을 뚫으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올리브영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쭉 끌어올렸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기관은 일주일째 매수세를 이어갑니다. 앞으로 CJ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면 주가 상승 여력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한솔케미칼,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도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받고 있고요. 기관은 5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수세를. 기관의 탑픽주 안에서 눈에 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한솔케미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어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죠. 뭐 그런 점에서 주가가 거의 뭐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위치이기 때문에 역시 한솔케미칼도 TV랑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대한 납품이 좀 크기 때문에 이 한솔케미칼의 이 여러 가지 그 화학 원재료가 지금 수요가 좀 부족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뭐 이 본업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뭐 드램과 또 비메모리 쪽에서의 기업들이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반 기업들의 이 한솔케미칼의 화학 원료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나야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과도한 우려는 이미 좀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특히 응급제 쪽에서의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분류가 된다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본업의 가치가 바닥에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응급제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어제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충분히 오히려 지금 움직이지 않고 좀 답보돼 있는 상태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24만 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이게 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7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통해서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